안녕하세요. 배우 박진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 생명의 원천수인 소중한 물이 언제까지 안전할까요? 언제까지 마르지 않을까요?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 그로 인한 최악의 환경 재난 뉴스를 볼 때마다 물 또한 무한한 자원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명수를 오염시키고 건강을 위협하는 물 문제의 원인인 심각한 환경 오염을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깨끗한 물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진희 씨는 네. 언제부터 또 어떻게 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저는 좀 어머니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별거 아닌데 그냥 피어나는 꽃, 뭐 맺혀있는 과일 막 이런 거 보시면 항상 자연이 참 대단하다, 위대하다, 그리고 생명이 참 소중하다 이런 거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런 말들이 좀 제 어린 마음에 씨앗이 돼서 커서 조금 발현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각 도시에, 각 나라에 우리 박진희 씨 같은 분만 있으면 환경은 오염이 안 되고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너무 고마워요. 네. 네. 어때요? 네, 금쪽 같은 제주물 진행 같이 해보니까. 네.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물은 마르지 않을 거라고만 생각했고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네. 늘 제주물은 풍족하다고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물에 네. 대한 물이 마를까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물이 얼마나 존엄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진짜. 우리 고정희 네. 주부님요? 네. 저도 일상적으로만 진짜 막 그냥 물을 그냥 막 써도 항상 나오는 거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물이려니 생각하고 살았는데 네. 4주 동안 중요하고 이게 잘 바뀌어서 깨끗하게 사용해야 네. 이제 우리 후손들이나 자손들이 잘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고정희 주부님이 아마 지금까지도 물 전략으로 잘 네. 실천하고 있으니까 네. 그 주위 분들에게 친구분들, 이웃에게도 많이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 주에는 뭐 강충영 의원님 대신 또 네, 우리 제주특별자치위원회 환경도시위원장이신 강성의 의원님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름다우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제주도의회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고요. 강성이라고 합니다. 네. 강연자는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 네, 정말 섭외하기 너무 어렵고요. 이분 모시려면 정말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스케줄이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드디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대한민국이나 세계적인 배우시죠. 우리 박진희 씨가 직접 강연을 준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 멋있어요. 이렇게 멋있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아, 너무 진짜 부담돼요, 멋있어요. 선배님. 네. 네. 오늘 강연을 맡은 배우 박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요즘은 정말 환경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시간이 참 많아진 것 같아요. 많이들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환경 오염으로 인한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요즘 좀 특히 코로나도 그렇고요. 네. 살기가 좀 팍팍해진 게 사실이죠. 요즘 어떻게 사세요? 뭐가 제일 걱정이세요? 일단 첫 번째는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정말 일상으로 돌아가서 제가 제일 잘하는 거 정말 무대에 서서
마이크 잡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 맞아요. 네, 진짜 네. 이제는 모일 수가 없으니까 공연이나 행사를 할 수가 네. 없어서 사실 뭐 배우들도 무대에 올라가는 배우들도 굉장히 예, 안타까워하고 그러니까요. 또 예, 일을 한참 쉬고 있어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희- 어떠세요? 네. 세 분은 저희도 어떠십니까? 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도민분들도 어려워하시는데 저희도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걱정되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코로나로 해서 일회용품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있어서 폐기물 처리라든지 뭐 저희 쓰레기 처리가 굉장히 어려운 거 다 아시잖아요. 네, 그런 네. 문제들을 정말 당면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고 그 방법에 대한 좀 지혜를 더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일 하고 싶은 게 우스운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단체 비치 클린을 하고 싶어요. 그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항상 단체 비치 클린을 해서 100명씩 모여서 비치 클린을 진행했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소소하게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제일 하고 싶은 게 단체 비치 클린. 그렇군요. 쓰레기들 버리지 맙어야. 제주바다 지켜주세요. 그렇군요. 맞아요. 단체 네. 비치 클린을 하면 정말 거기서 얻어지는 에너지가 있을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쉬우시고. 또 어떤 문제 고민이세요? 제일 일상적인 거죠. 애들이 학교도 못 가는 거. 그런 맞아요. 게 진짜 저도요. 제일 아까운 게 그 시기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이 맞아요. 그 맞아요. 친구 사귀고 그 또래를 사귀면서 키워지는 사회성 이런 거가 제일 그렇죠. 중요한 건데 지금 네. 애들이 너무 집안에만 있고 자기 혼자만의 시간으로 그 모든 걸 채울 이겨낼 수가 수는 없으니까. 없으니까요. 빨리 코로나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맞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네. 뭐 일회용품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좋은 일도 함께 할 수가 없고 아이들도 뭐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으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사회성을 기르지 못하면 커서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맞아요. 특히 코로나로 정말 쌓일 대로 쌓인 피로감 때문에 우리 모두 각자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요. 네. 만약에 정말 만약인데요. 네. 우리가 사라진다면 이런 문제가 소용이 있을까요? 물론 지금 너무 큰 문제인 코로나가 있지만 우리가 그냥 지구에서 사라진다? 인류가 멸망한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단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고요. 사라진다. 뭐 죽는다라는 건 생각을 해봤지만 사라진다. 지구에서. 좀 다른 의미죠. 와, 이거는 정말 의미가 좀 다른데요. 네. 무서워요. 어허. 만약 네.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 변화로 당장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뭘 하시겠어요? 누가 그랬잖아요. 지구의 종말이 온다 그래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네. 저도 약간 그런 주의인데. 막 그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정말 그거는 그 뒤에 생각을 해야 되겠고 너무 무섭습니다. 맞아요. 사실 네. 당장 와닿지도 않죠. 지구의 네, 네. 멸망, 인류의 멸망하면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은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실제로 그런 생각을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특히나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는 기후 위기 상황들을 보면 미래가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In Tuvalu, we are living the realities of climate change, sea level rise, as you stand watching me today at COP26. We cannot wait for speeches when the sea is rising around us all the time. Climate mobility must come to the forefront. We must take bold, alternative action today to secure tomorrow. Faftailasi, Tuvalu Modetua. 정말로 가까운 미래 지구 온난화로 인간이 지구에서 멸종을 하면 지금 걱정하는 거, 문제들 그런 것들은 다 소용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진짜 그런데 믿고 싶지 않지만 현실이라면 정말 무서운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 후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요, 더 충격적이고 심각한 건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그냥 저 혼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네. 머나먼 머나먼 미래도 아니고 가까운 미래에 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래요. 현실이라는 거죠. 네. 와. 어느 한 미치광이 과학자의 가설도 아니고요. 이전에 지구의
기온의 변화 그리고 대기를 연구해서 얻어낸 사실에 근거하면 환경 파괴로 인간이 곧 지구에서 멸종할 위기에 처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요즘에 제가 참 많이 하고 또 반복해서 하는데요. 왜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상상이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현실을 알아야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이렇게 심리적으로 멀리 있는 위험은 부인하고 가까이 있는 지금 닥친 어려움, 그 위험에 더 포커싱해서 처리하도록 만들어져 있대요. 그래야 인간의 본능이겠죠. 우리가 그렇죠. 살아남으려면. 네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인간의 그 본성을 가지고 계실 거니까 앞으로 닥칠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문제를 부정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우리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가 못 살았을 때는 나무를 떼고 그리고 생활을 했고 또 산업혁명화가 되면서 석탄을 떼고 또 기름을 떼면서 이렇게 발전을 해왔는데 네. 그건 정말 더 잘 살고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만들어 왔던 건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더 악영향을 미치고 또 안 좋은 환경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실 지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오염된 환경을 만든 우리 그리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내가 살기 위해서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왔어요. 합시다. 네.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가 네. 아니라 여러분 자신, 저는 이제 저와 제 아이, 내가 네.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 할 수 있는지 오늘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좋아요. 같습니다. 네. 저는 단언컨대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게 생활하고 있지만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지구 온난화를 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구 온난화가 어떻게 코로나보다 더 심각할 수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이 코로나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백신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인류는 어쩌면 이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게 된 게 사실이죠. 네. 하지만 점점 심각해지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암담한 게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 읽은 책인데요. 6도의 멸종이라는 책이에요. 6도의 멸종. 6도의 멸종. 네, 마크 라이너스가 쓴 책의 내용을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 지구 평균 온도가 1도가 상승하면 미국 서부 등 세계 곳곳에 극심한 가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국제시장 식료품 가격이 폭등되겠죠. 왜냐면 네. 뭐 가뭄으로 인해서 농사가 안 될 테니까요. 2도가 상승되면 바다의 산성어와 플랑크톤의 멸종, 소멸이 시작된다고 해요. 네. 그리고 중국을 휩쓰는 대홍수와 15만 명의 기아가 생길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3도가 상승하면 아마존 우림지대의 사막화가 시작되고요. 엘니뇨의 항구적 발생, 호주 전 지역에 대화재가 날 거라고 해요. 근데 뭐 지금 3도까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들으실 때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이 되시죠? 네. 자, 4도가 상승하면 지구 전역 빙하가 소멸됩니다. 뭄바이에서 상하이까지 저지대들이 이제 침수되기 시작하고요. 네. 유럽의 모래밭화가 된다고 해요. 5도가 상승하면 거주 가능 구역으로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덮치는 쓰나미를 만날 수 있다고 해요. 6도가 상승하면요. 네.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대량 분출되고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인류가 멸종한다고 합니다. 아까 6도가요? 말씀 중간에 정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기후 현상으로 폭염, 폭우 쏟아져서 뭐 난리잖아요. 네.
그런 게 지금 서서히 진화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멸종을 가기 위한. 그렇습니다. 더 심각한 건 최근 연구로는 지구 온도가 이제 이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더욱더 가속화가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년, 100년 안에 이 급속도로 온도가 올라갈 거고 7도에서 8도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예견한 일들이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19년 9월에 호주에서 6개월간 이어진 산불이 실제 있었죠. 네. 그리고 Been told it's too late to leave their properties. The Rural Fire Service says it's moving east toward. 지구 온도가 3도 올랐을 때 예상했던 시나리오였는데 벌써 시작된 거예요. 네. 2020년 중국에서는 100년 만에 맞은 대홍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2021년 케냐에서는 70년 만에 최악의 메뚜기 떼 습격으로 모든 식물이 순식간에 사라져서 그 풀조가리, 풀조가리 하나도 남아있지 순간 않은 훑고 지나가면은 녹색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네, 그런 끔찍한 네. 일들을 인간과 동물이 실제로 겪어야만 했습니다. 유럽 또한 안전하지 않았죠. 2001년 1월 스페인에서 40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고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얼마 전에 독일이나 벨기에에서 홍수가 나서 그러니까요. 인명피해도 어마어마했잖아요. 전혀 홍수 피해를 예상하지 못했던 지역에 갑자기 난 홍수라 더욱더 사태가 심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이제는 대비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방하기 위해서 네. 실천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에 대해서 분노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서울도 40도가 막 넘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작년에 52일 정도의 멈추지 않는 비가 네, 계속 비. 장마비가 네. 내렸잖아요. 그 또한 왜 갑자기 이러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라고 보면 되겠죠. 아, 네. 세 분은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네. 지금 저희가 올해 비치 클린을 하면서 제일 많이 보는 게 그 해초류거든요. 해초류가 바다로 중국에서 이제 떠내려온 해조류인데 갱생이 모자반. 갱생이 모자반. 악취도 악취고 거기에 함께 떠내려온 중국 쓰레기들, 생활 네. 쓰레기들 이런 게 다 지금 온난화 때문에 밀려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들이 그 위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뛰어놀고 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게 너무 슬프고 엄청 좀 괴로웠어요, 미안함? 보기가. 죄책감? 네. 네. 자, 정말 6도씨가 우리 지구를 이렇게 멸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한데. 네. 근데 저는 네. 사실 6도 정도면 그렇지 않아요. 막 한날의 기온차가 막 그럼요. 심하게 날 때는 막 6도, 10도 이렇게 날 때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네. 6도가 오른다고 뭐 그렇게 큰일이 날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네. 마지막 빙하기였던 1만 8천 년 전 지구의 빙하까지도? 기온이 지금보다 6도 낮았대요. 근데 1만 1만 8천 년 전하고 전에. 지금 온도가 6도 차이밖에 안 6도 차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뉴욕도 캐나다도 얼음으로 덮여 있어서 실제로 뭐 센트럴파크에 가면은 옛날에 네. 빙하였던 흔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으로 따져보세요. 네. 1만 8천 년에 걸려서 6도가 올라가서 지금 지구 온도가 이렇게 됐는데 네. 앞으로 100년 사이에 6도가 오를 거라고 하니까 네. 뭐 그보다 빠를 수도 있고요. 그럼 상식적으로 우리가 과학을 공부하지 않았어도 그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있겠죠. 엄청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어쩌면 지금 사람들은 인류는 더 큰 위험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요. 와, 1만 8천 년 동안에 6도가 올랐는데 100년 안에 6도가 올라간다. 네. 이거 상상이 안 됩니다. 저도요. 저도 너무 무서워요. 지구 온도가 2도 오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 온도가 지금 2도에 가까운 1.5도 정도 올랐어요. 지구의 평균 온도가. 평균 온도가. 네. 2도가 오르면 인간이 그 무엇을 해도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온도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이미 발생된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는 메탄가스나 이산화탄소가 이미 지구를 점령해 버렸어요. 포화한 상태가 돼 버렸기 때문에 그 지금 발생된 그런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나쁜 오염 물질들을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스탑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1.5도. 지금이 아마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네. 일단 생활 속에 실천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환경도시 위원장님은 해내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가 정말 네. 이때까지 굉장히 좀 편리하게 살았던 삶을 조금은 좀 불편하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조금씩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적게 쓰고 좀 아껴 쓰고 최소한의 음식물 쓰레기도 최소한은 나올 수 있게 적당한 양만 이제 만들어서 먹고 그런 것들이 아주 일상화되고 나면 특히 또 우리가 먹는 물, 뭐 오늘 물 얘기를 많이 하실 텐데 물 같은 경우도 자꾸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모색하면 지금의 우리의 어떤 생활 패턴을 조금만 불편하면서도 환경 친화적으로 바꾸면 그래도 조금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 편리함을 버리지 못해서 그 불편함을 겪어내기를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일회용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바로 당장 그 어떤 것이더라도 실천해야 되겠죠. 네. 네. 저는 옛날에는 뭐 일회용 기저귀 안 쓰고 뭐 우리 아이들 천기저귀로 키우고 그리고 또 일회용 좀 덜 써보려고 또 물티슈 같은 것도 안 쓰고 세제, 친환경 세제로 다 바꿔서 써보기도 하고 샴푸도 안 써보고 뭐 이런 개인적인 노력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 개인만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세상이 바뀔까? 좋아질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더 큰 문제는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아마도 개인보다는 지구에 무한하지 않은 자원을 쓰는 더 기업들? 큰 네. 네. 기업들. 네. 더 큰 그 무엇은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기업의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이 실천하고 각자 집에서 실천하고 계신 것도 너무 훌륭하고 저도 박수 쳐드리고 싶은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소비자로서 기업에 요구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우리에겐 지금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지구온난화는 빠른 속도로 가속되고 있고 그 한정적인 시간 안에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해야 된다면 개인보다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께 당연히 요구하는 게 맞겠죠. 그럼요. 기업은 지금까지는 환경보다는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노력을 했으니까 이제는 돈도 돈이지만 환경을 생각하면서 기업을 운영을 해라. 네. 우리가 좀 소리를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은 각성하라!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선배님께서 다 해주셨는데요. 아닙니다. 네. 네. 정말 제품을 생산하고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원료에서부터 환경 문제가 고려된 제품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더 뭐랄까 좀 정직한 네. 그리고 기업의 윤리를 이윤 창출에만 둘 것이 아니라 네, 공익에 두는 그런 기업의 모습들을 좀 기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물건을 사주는 소비자가 원하면 기업이 분명히 변할 거예요. 요즘엔 뭐 제품의 전 성분을 기입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그게 어떤 것이든 제품 구입할 때 한번 이렇게 읽어서 소비자도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어떤 게 정말 친환경 제품인지. 기업이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만들도록 소비자가 나서서 직접 말할 수 있는 때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늘 불만이었던 게 우리나라 그 대형마트 가면 무엇이든
플라스틱 제품에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를 들면 뭐 네. 정말 토마토 하나를 사더라도 플라스틱에 담겨 있고, 뭐 고추를 사려고 해도 비닐에 담겨 있고. 하지만 마트에서 파는 플라스틱까지 사지 않을 권리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네. 마트에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진 제품 말고요. 네. 다른 거를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 플라스틱에 담긴 제품을 사게 되죠. 네. 그럼 그 용기값 누가 내는 걸까요? 플라스틱 소비자가 내는 용기값. 거죠. 그렇습니다. 네. 기업이 내주는 거 아니죠. 소비자가 그 제품에 포함되는 거니까 당연히 소비자가 플라스틱과 함께 제품을 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플라스틱 배출 누가 하나요? 소비자가 소비자가죠. 그리고 플라스틱을 썼다는 죄책감은 누구의 몫인가요? 소비자. 소비자의 몫이죠.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우리 돈 내고 플라스틱을 사다가 분리배출을 하고 그 죄책감도 우리가 갖고. 그러니까 언젠가부터가 비닐봉지를 무료로 줬다가 이제 50원, 100원씩 받잖아요. 네. 그거를 안 쓰게 하려면 제 생각은 정말 비싸면 네. 쓸까요? 맞아요. 안 쓰겠죠. 네. 그래서 요즘에 네. 환경 부담금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네. 실제로 유럽에서는 뭐 고기, 육류를 소비할 때도 환경 부담금이라고 해서 7% 정도의 가격을 환경 부담금으로 낸다고 해요. 근데 그것을 16%까지 오르게 할 전망,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우리는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돈벌이만을 위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게 우리의 안전한 삶을 위해 친환경적인 원료부터 생산 그리고 제품을 만들도록 요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자연보호를 저버리는 사람들을 설득해야겠죠.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이 그 일을 하는데 꼭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참하겠습니다. 네. 정말 마트 갈 때도 절대 유리형 안 쓰고 네. 네. 장바구니 챙기시고. 장바구니 들고 가서 네. 쓰고 그 비닐이 있으면은 그거 벗겨내고 네, 정말 대형 속주머니 마트에서도 쓰고. 네. 진짜 플라스틱과 비닐이 사라지는 날이 꼭 오길 저도 소망하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예전에는 저도 용기 내 챌린지라고 해서 맞아요. 용기를 들고 가서 네. 담아달라고 하면 웃으시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변화된 게 진짜 몸으로 느껴져요.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네, 작양파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흙이 많은데? 괜찮아, 괜찮아. 감사합니다. 이대로 올려드릴까요? 네, 오늘 이대로 올려드릴까요? 뭐 시장에 가서 용기를 내듯 저 과일을 살 때 뭐 망 같은 거 갖고 가도 요즘에는 되게 칭찬해 주시고 요즘에 이런 사람들 많아졌다라고 보이는 거 보면 나 혼자만 하는 건 아니고 이제는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와 이런 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장 보러 갈 때는 용기 내서 용기를 들고 가세요. 실제로 용기 내 캠페인이 딱 그거예요. 아, 그래요? 그 용기의 단어도 있지만 네. 용기를 내서 내자, 용기를 용기를 내자라는 있어요? 역시 딱 한눈에 간파하셨네요. 아. 네, 예. 그래서 저도 용기 내 캠페인 너무 응원하고 저 또한 잘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사실 여기는 이제 제주다 보니까 바다에서 이제 생기는 플라스틱 쓰레기, 네. 그리고 비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고 정말 숙제처럼 골머리를 앓고 계실 것 같아요. 특별히 바다가 아름다운 제주니까 바다 오염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진짜 할 얘기 많습니다. 네. 네, 진짜 요즘에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공간과 시간이 너무 많아졌어요. 네. 그리고 또 인터뷰하면서 사실 제가 배우로서 연기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배우 일보다는 이렇게 강연 자리나 이런 시간이 훨씬 더 많아서 좀 저 또한 참여할 수 있는 일에 참여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겠다라는 생각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면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네. 요즘 가장 심각한 문제가 환경 문제가 굉장히 많지만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뭐 너무 많으니까 뭐 하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요즘에는 점점 심각해지는 해양 문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바다 온도, 수온이 올라가면서 일어나는 문제들 굉장히 많죠. 이 자리를 통해서 바다 오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또 한 가지 이유는 얼마 전에 그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2년 뒤부터 약 30년간 방출한다는 결정이 났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고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말도 안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네. 거기에 댓글을 단다든지 이걸 시정해달라는 어떤 캠페인을 벌인다든지 네. 거기에 참여한다든지는 사실 안 하셨죠 아직. 네. 저는 댓글은 다를 것 같은데. 네, 그런 거 정말 해야 돼요. 야. 그래야지 변해요. 욕을 쓰고 싶었지만 정말. 꾹꾹 눌러 저희가 그냥 어떻게 이런 오염수를 방출한다는 걸 결정을 해서 통보할 수가 있어.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분명히 표출해야 바뀝니다. 네, 너무 잘하셨어요. 박수 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저희 네. 의회에서도 저희 네. 의장님 17개 시도 의장님 네. 협의회에서 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서 규탄을 하는 성명을 냈고요. 그리고 우리 국가 차원에서 특히 국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절대로 오염된 물들을 방류하지 않도록, 그리고 만약에 방류하게 되면 어떤 국제 감시단들이 허용되는 어떤 기준, 방류수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국제적인 감시 체제 하에서 방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네. 저 너무 갑자기 더워지고 땀이 갱년기 나는데 아니요, 그 약간 이 분노가 올라와가지고 그렇죠. 화가 네. 나는데 약간 이렇게 애써 주시는구나 생각하니까 막 심장이 너무 이렇게 두근두근 맞아요. 되게 네. 뛰어가지고 제가 지금 땀이 나는데요. 맞습니다. 바다에 오염물질을 버리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되죠. 과학자들은 바다 오염으로 우리가 25년 안에 생선을 아예 못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도 임산부나 어린이들에게는 뭐 수은 중독의 위험으로 뭐 대형 어류, 그러니까 참치 같은 대형 어류는 먹지 않기를 권하고 있잖아요. 저 또한 아이들에게 뭐 좋은 단백질을 먹이기 위해서 막 생선을 선호하다가 이제는 좀 콩으로 오히려 대체해서 먹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수은도 큰 문제지만 요즘에는 정말 새롭게 등장하는 심각한 문제는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는 우리나라 면적의 7배나 되는 섬을 저 대서양 어딘가에서 이루었다고 하잖아요. 사진에서 보셨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Found us out here on a very polluted island in the Caribbean, and what may look like sand and rocks under my feet. 그 플라스틱이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조각으로 잘라져서 먹이 사슬을 통해 결국 우리 인간에게 돌아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을 먹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우리는 신용카드를 4장 먹는 거, 아니 한 달이면 4장 먹는 거예요. 달이면. 네. 이제 머지않아 우리 식탁에서 뭐 생선구이, 싱싱한 회의 맛을 상상하면서 야 그때 그런 거 먹었을 때 진짜 맛있었어 이렇게 그립다고 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대로 바다 오염이 심각해진다면 2050년쯤 바다는 텅 비어질 거라고 예상해요. 특히 바다는 지구에서 가장 큰 탄소 개수대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왜 숲이 이산화탄소를 줄여주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하지만 바다 또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닷속 생물들이 줄어들면 탄소를 붙드는 바다 역할이 당연히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 지구 대기엔 탄소가 지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가득해지겠죠. 어떻게 바다 생물들이 탄소를 가둬놓을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고래 있잖아요, 고래. 고래가 사는 동안 엄청난 많은 탄소를 먹는다고 해요. 네. 그래서 고래가 죽게 되면 이제 심해 깊은 곳으로 가라앉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탄소를 같이 고래가 죽으면서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바닥
밑에 그 심해에는 엄청난 탄소량이 지금 묻혀 있는 거죠. 네. 근데 고래가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탄소가 그냥 바다 위로 올라올 거잖아요. 네, 공중에 있겠죠. 네. 바다는 열대우림보다 탄소를 20배나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고요. 전체 이산화탄소의 93% 정도 저장하고 있다고 해요. 바다 생물이 사라지고 텅 빈 바다가 돼서 바다에 저장된 이산화탄소들이 지상으로 올라오면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말은 곧 바다가 죽으면, 바다 생물이 죽으면 인간이 살 수 없다는 거죠. 바다 오염의 주요 원인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네. 플라스틱, 각종 쓰레기, 바닷속엔 상상할 수도 없는 쓰레기들이 있어요. 저는 냉장고, 자전거, 의자, 아니 이런 게 왜 도대체 바다로 흘러간 건지 이해할 수 없는데요. 정말 제가 실제로 겪은 일 중에 몇 해 전에 부산에서 대형 냉장고가 떠다니는 걸 제가 봤어요. 저도 가파도에서 냉장고. 부산해변에서. 저는 늘 봐요. 냉장고를 늘 보세요. 네네. 저는 그래도 도시에 사니까 바다를 매일 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아니 냉장고가 떠가는 것부터 아니 도대체 냉장고가 왜 바다에 떠가나. 누군가는 버린 거죠. 가파도에서 뭐 보셨어요, 선생님? 거기서 또 이제 오래된 녹스 텔레비전. 냉장고를 아니 제가- 왜 냉장고를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버린 거는 아니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제 바다에 그러니까 내려온 떠다니게 건데. 된 거겠죠. 근데 정말 저희가 아마 박순희 씨도 아마 느낄 텐데 제가 이제 해년마다 이렇게 와서 쓰레기를 줍다 보면 별의별 생활 쓰레기가 맞아요. 정말 난무하고요. 제일 또 문제가 뭐냐면 일회용 컵인 거예요. 우리 제주도, 이 아름다운 제주도를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요. 근데 먹고 아무데나 놓으면 바람에 의해서 가는 맞아요. 거는 바로 바다거든요. 저도 바닷가 근처에 살고 있었고 지금은 이제 더 위쪽으로 이제 옮겨와서 이제 사니까 잘 이제 많이 못 느꼈는데 예전에 이제 그 바다에 하수가 잘못돼서 막 하수물이 막 넘쳤던 적도 있고 그런 걸 봤을 때 바다로 그냥 그게 다 흘러가면 그냥 깨끗이 정화되는 게 아니고 어디선가는 막히거나 더러워지고 그걸 누군가 치워야 되는데 치울 수도 없고 너무 멀리 가면 그래서 맞아요. 지금 진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많이 느끼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정말 쓰레기가 심각해요. 싫어서 높은 데로 가신 건 아니죠? 개인적으로. 맞아요. 이 심각한 문제들이 참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데 더 있어요. 예. 뭐냐면 인간이 먹기 위해 키워지는 동물의 배설물이 분뇨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도 없는 오염물질 지금 이 시간에도 바다로 흘러가 바다를 죽이고 있는데 저 또한 이거는 정말 몰랐었던 사실이었어요. 근데 바다 생물을 죽이고 바다를 오염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물론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동물의 분뇨도 문제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원인이 되는 것이 어업이라고 합니다. 네. 분뇨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인간의 인부는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지만 동물의 분뇨는 그러네요. 그냥 내버리잖아요. 그 소에 나오는 그 방귀, 메탄가스가 오존층을 파괴하고 맞아요. 그 분뇨가 어마하게 많은 이 식수를 오염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식수와 바다를 오염시키고 네.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또 있다는 거죠. 제주에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특히나 제주는 낚싯줄이 저도 많이. 박진희 씨하고 공감하는 게 뭐냐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어업하신 분들이 뭘로 먹고 사는 거죠? 바다를 먹고 그거가 터전을 해서 먹고 사시잖아요. 근데 그 터전을 그 어업하신 오히려. 분들이 오히려 더 오염시키고 더 많은 생활 쓰레기, 그 어업에 관한 쓰레기를 쓰레기들이. 버리신다는 거가 제일 안타까웠어요.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네. 더 많이 먹고 싶고 더 많이 즐기고 싶은 인간의 끝없는 욕심은 인간 외에 다른 생명을 해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도 합니다.
결국은 인간이 멸종하는 지경에까지 인간 스스로 만들었죠. 왜 유한한 지구 자원을 마음대로 쓰고는 이제 와서 다음 세대를 살아야 할 우리 아이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이런 지구를 물려준 건지 저는 진심으로 반성해요. 그리고 지구를 힘들게 만드는 데 일조한 인간으로 지구와 다른 생명에 대한 미안함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미안함 그리고 죄책감? 뭐 이런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생명의 존엄성을 쉽게 생각한 순간을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더 열심히 실천할 거고 행동하려고 해요. 네. 아직 어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저 또한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우리 박진희 씨 정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강의를 들었는데 세 분 어떻게 느끼셨어요? 네, 아주 정말 뭐 분야 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이제 바다 마지막에 저희 제주는 바다를 끼고 있는 이제 섬으로서 바다의 오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특별히 저희는 그 바다의 해양 쓰레기를 어떻게 좀 더 친환경적으로 처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이제 해야 됩니다. 정말 모순된 상황이죠. 인간이 가장 큰 피해자이자 가장 큰 가해자이다. 네. 너무 안타까움. 우리 고준희 주부님 한 말씀. 정말 바다가 그냥 깨끗하게 보존돼서 우리 애들이 같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바다를 그 후세까지 남기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애써야겠다 그런 생각이 오늘 확 드네요. 그러니까요. 고맙습니다. 맑고 깨끗한 제주의 물을 지키는 작은 실천을 전해주신 우리 박진희 배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제는 누군가가 아닌 내가 나부터 라는 생각으로 실천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환경을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실천하는 오늘 그리고 지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